평소에 화도 잘 안 내고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남의 부탁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상대가 하나를 원하면 기어이 2개, 3개를 챙겨줘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선을 딱 넘는 순간 소름 돋을 정도로 정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인데 오늘부터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거죠. 뒤늦게 상대방이 사과하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무섭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내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 기반 단절이라는 현상을 통해 왜 착한 사람일수록 뒤도 안 돌아보고 관계를 끊어내는지, 그리고 그 단호함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를 지키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불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은 다릅니다. 속으로 사귀고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넘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아주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그 저수지에 물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저수지가 넓으니까요. 문제는 그 물이 두 글 넘기 직전까지 차올랐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 받아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죠. 그래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 순간 둑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기반 단절입니다. 감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아니라 단 1초 만에 0이 되는 경험이죠.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화를 낼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 즉 심리적 연소, 번아웃이 온 겁니다. 재밌는 건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갑자기 왜 그래?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건 누구일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신호를 보냈던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던 상대방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상대방에게 수많은 비공식적 기회를 줬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참아주고 배려하며 기회를 준 거죠. 상대방은 그 수많은 기회를 발로 찼고 결국 여러분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니 문을 닫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왜 유독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더 단호하게 뒤돌아서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관계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를 100% 쏟아부었는데도 관계가 어긋났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절은 복수가 아닙니다. 청소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소중한 공간에 더 이상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저수지가 터질 때까지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의 착함은 무한 리필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투명한 유리창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수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물이 얼마나 찼는지 전혀 몰랐죠. 이제는 상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내가 불편해. 여기서 더 가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라고 아주 작게라도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폭발해서 영영 떠나버리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거는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의 투정을 받아주느라 낭비하는 그 1시간은 사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를 도둑맞는 시간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친절한 건 정작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진심을 싸구려 뷔페처럼 아무나 와서 먹게 두지 마세요.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초대받을 수 있는 파인다이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절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은 상실감이 아니라 여유 공간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찼던 방을 치우고 나면 처음엔 낯설고 텅 빈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공간이 생겨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꽃병도 들여놓고 내가 편히 쉴 침대도 놓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뒤돌아보는 발걸음에 미련을 담지 않겠다. 단호해지는 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의 무례함에서 되찾아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어져 있던 그 차갑고도 단단한 선의 정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선을 보며 내가 너무 매정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 선은 여러분이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진심을 쏟아부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지막 자존감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저수지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며 물이 넘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한 방울의 물을 내어주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는 에너지를 분배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투정을 받아주는 데 썼던 그 귀한 진심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이 영상을 끄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고생 많았던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따뜻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그 단호한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그 진심은 반드시 빛날 겁니다.